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최근에 출시된 폭스바겐 골프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8.5세대 골프 TDI고요. 지금 실내를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요 디스플레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IB4 시스템이 새로 탑재가 됐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12.9인치로 굉장히 커졌고요. 이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디자인 그래픽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요 유저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의 모델하고 비교하면 훨씬 세련되고 직관적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MIB4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편하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데 알고 나면은 되게 사용하기 쉬운 게 이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홈으로 가서 여기 홈 버튼 있죠. 이렇게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 구성이 나와요. 메뉴 구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위젯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바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 누르고 터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설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삭제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바꿀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 있죠. 누르면 페이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아까 전에 페이지가 2개였는데 지금 추가돼서 3개가 됐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취소 이렇게 하고, 내가 요 페이지를 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셔도 되고, 제가 하나를 바꿔 볼게요.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전화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주행 모드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전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행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연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전화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요거는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완료 누르면 내가 설정한 대로 다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메뉴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눌러서 이거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식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그냥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차 마크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위젯인데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차량 즐겨찾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6개를 설정을 해 놨는데요. 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다른 기능을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차량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바로 가기 단축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요 버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파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파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차량 이제 ADAS 기능 이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 설정하는 거고요.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세부 설정을 내가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조향, 구동장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따로 설정해서 미리 지정해 놓은 대로 작동하는 게 인디비주얼 모드고요. 나머지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인디비주얼 모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다 있는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시스트 누르면 이렇게 ADAS 기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운전하면서 내가 어떤 특정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메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사실 운전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눌러서 이렇게 고르는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만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OK 버튼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조 시스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서 키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이제 기능들 중에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기능, 만약에 레인 어시스트 쓰고 싶지 않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누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 요 밑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있죠. 여기 단축 버튼, 요거는 물리 버튼, 물리 터치 버튼입니다.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 버튼이고, 여긴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패널인데 이게 터치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로 갑니다. 같은 버튼이죠. 뭐 운전하다 보면 여기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누를 수도 있는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어시스트, 여기 있는 기능이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킹 메뉴, 여기 또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리마트로닉, 요거는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고요,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조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클리마트로닉 메뉴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공조기 제어는 여기 터치, 위젯 터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껐다 켰다, 그 다음에 오토 모드 약함, 중간, 강함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설정은 여기 보면 터치 패널이 있어요. 터치 슬라이드 패널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 조절, 빨간색 누르시면 온도가 올라가고 파란색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이쪽 조수석 쪽도 있고요. 좌우 독립형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볼륨입니다. 오디오 볼륨이고, 요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터치 슬라이드라 그랬잖아요. 터치 슬라이드가 일반 터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근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씩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9도에서 이제 오토는 일단 끄고요, 수동으로 일단 바꿔요. 오토로 해놓으면은 온도를 바꾸면은 이제 막 바람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일단은 제가 수동으로 1단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요 슬라이드로 조정할 때 내가 이거를 22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쓱 하면은 한 번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트 열선 기능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시트 열선이 3단계로 조정이 돼요. 조수석 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건 좀 아시는데 통풍 시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조 화면, 요 클리마트로닉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 화면으로 가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도 오토가 있지만 요 내부에도 오토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스마트 뭐 이렇게 메뉴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디포그, 발냉방, 발보온, 외기공급, 손보온, 급속냉방 해가지고 주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패턴들을 이미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눌러서 지금 급속냉방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누르시면 급속냉방 모드로 바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발보온을 하고 싶다, 그럼 발 쪽을 좀 따뜻하게 공조기를 제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패턴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동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바람 송풍을 내가 또 직접 조절을 해주면 이 기능들이 다 꺼지고 그냥 수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외기 내기 있고 에어컨 맥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는 아까 보셨지만 요거랑 아이콘이 똑같죠. 급속 냉방이랑, 그쵸? 요 아이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속 냉방이 필요할 때 여기 막 들어갈 필요 없이 뭐 온도 내리고 바람 세게 하고 막 일일이 누르실 필요 없이 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바로 급속 냉방 모드가 작동이 돼요. 다시 누르면 다시 원래 사용하던 모드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 조정은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를 끄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이것도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거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스티어링 휠 열선 히터가 켜진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단계까지 여기 조그맣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들어가서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아이콘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에어케어라는 기능이 켜집니다. 에어케어는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러니까 공기 여과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필터가 캐빈 필터에 이제 그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헤파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실내 공기를 빠르게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공조기 제어를 자동으로 패턴 저장을 해 놓고 요거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 단축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려면 요 공조 메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크라고 있죠. 싱크는 좌우 온도 조절을 이렇게 지금 제가 따로 해놨는데, 온도를 통일하고 싶을 때,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다 통일하고 싶을 때 이걸 눌러주시면 온도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온도를 조절하면 조수석도 같이 조절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온도를 바꿔버리면 자동으로 바로 해제가 돼요. 다시 누르면 똑같이 되고. 근데 이 운전석 온도 같은 경우는 눌러도 그냥 무조건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땐 이걸 끄고 눌러야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싱크 버튼 같은 경우는 공조 메뉴에 꼭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 바깥쪽에 있는 위젯 중에 내가 온도를 이렇게 만졌을 때 싱크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했다 그러면은 싱크가 해제되잖아요. 여긴 22도, 여긴 19도인데 이 상태에서 온도 조절을 내가 운전석에서 한 다음에 그냥 조수석까지 다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싱크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통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조 기능을 쓰시면 되고, 근데 이 8.5세대 골프 같은 경우는 또 3존 클리마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도 이제 별도로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리어라고 있죠. 이 리어를 눌러주시면 후석 온도 조절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도 통일되어 있는데 후석은 좀 춥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25도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19도, 25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온도를 조절하면 운전석, 조수석, 후석 이렇게 세 군데가 모두 다 온도가 따로따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 후석 조절은 후석에 있는 공조 제어하는 또 여기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고 밑에 온도 조절하는 터치 패널이 있어요. 거기서도 뒷자리 승객이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운전석에서 이렇게 후열 공조기 온도 조절을 한 다음에 뒤에서 못 만지게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리어를 잠궈 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잠그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함부로 못 바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설정 버튼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시면은 에어컨 제어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보조 히터 같은 경우는 주행을 내가 시동 켜고 출발할 때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전자가 직접 히터를 틀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조 히터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히터라든가 시트 히터, 그러니까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이죠. 이것도 단계를 이렇게 조정을 미리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다 자동으로 해 놓으면 그 설정해 놓은 단계로 자동으로 외부 온도가 추울 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라이트 관련된 그 터치 패널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오토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토를 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고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미등만 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운행을 하다가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내려서 다시 닫고 문을 잠근 다음에 볼일을 보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고 타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자 보셨죠? 오토로 자동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좋은 거냐면은 우리 요즘에 보면은 스텔스 차량들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라이트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꺼놨다가 혹은 미등만 켜놨다가 이제 완전히 끄는 경우가 많겠죠. 완전히 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됐는데 라이트가 꺼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스텔스 모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봤을 때 내 차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된다 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드를 눌러서 다른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도 시동을 껐다가 키면 다음 운행 때는 자동으로 다시 오토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모드가 작동할 수가 없겠죠. 스텔스 모드로 운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물론 일부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오토가 켜졌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아예 꺼버리고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면 스텔스 모드죠. 근데 이건 의도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부러 스텔스 모드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동 오토 모드 복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프론트가 있고 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프론트하고 리어는 이제 안개등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악천후 라이트인데, 이 악천후 라이트를 키면 좀 더 이렇게 주변의 넓은 시야에 가까운 부분을 이제 좀 조명을 이용해서 이제 좀 시야를 확보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맑은 날씨나 이런 일반적인 야간 주행 때는 안 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켜놓으면 주변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안개등도 이제 안개가 많이 꼈을 때 후방 차량이 나를 잘 식별하기 어렵다. 미등을 켜거나 라이트를 켜도 후방에서는 미등 라이트 가지고는 잘 식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방 안개등을 켜놓게 되면은 후방에 이제 시인성이 강한 안개등이 켜지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안개나 이런 뭐 폭우가 내리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식별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사용하시면 뒷차가 눈이 부셔요. 그러니까 이거 리어 후방 안개등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라이트 조정하는 컨트롤 패널에 밑에 요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김서림 제거, 요거 열선이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미러나 뭐 이제 뭐 뒷유리나 이럴 때 김이 서렸을 때 열선을 틀잖아요. 요거는 뒷유리 열선입니다. 그래서 뒷유리에 김이 서렸을 때 이걸 누르면 뒷유리 김서림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유리 이제 성에 제거나 김서림 제거할 때 쓰는, 요거 누르면 앞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죠. 보통 에어컨 틀고 김 서렸을 때 앞유리 쪽으로 송풍을 하면 김이 제거되잖아요. 그런 걸 원터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다 있죠. 근데 특이하게 요 단축 버튼, 공조기 단축 버튼 쪽에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물론 요 클리마트로닉 옵션에 들어갔을 때는 찾아보시면 요걸 누르면 되는데, 요거는 송풍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 김서림 모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서림 모드를 보통 우리 김서림 모드는 빨리 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르면 송풍이 요 앞유리 쪽으로 막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요 메뉴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막 찾다 헤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송풍 방향 이걸로 한 다음에 바람 막 세게 해서 끄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제가 뒷유리 열선이라 그랬는데, 뒷유리 열선 말고 아웃사이드 미러에 성에나 이런 거 꼈을 때 녹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누르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 따로 있어요. 요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이제 각도 조정하거나 전동 이렇게 폴딩할 때 쓰는, 이렇게 폴딩할 때 쓰는 기능인데, 어차피 골프는 락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잠그고 떠나면 자동으로 얘가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폴딩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요걸로 이렇게 돌려서 폴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통 이제 가운데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웃사이드 미러에 성에 제거나 이런 게서 열선을 틀고 싶다 그러시면 요쪽이 폴딩이고 요쪽이 열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이 작동을 합니다. 이 열선은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외기 온도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을 따져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열선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이렇게 해놨어도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열선이 작동이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 레버를 이용해서, 요 다이얼을 이용해서 아웃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선택한 다음에 요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후진을 넣었을 때 저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폴딩이 돼서 밑으로 다운이 돼서 뒷바퀴 쪽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쪽 운전석 같은 경우는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면 뒤에가 잘 보이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저쪽까지 고개를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요 아래쪽 부분, 뒷바퀴 쪽 여기가 사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넣을 때 저 미러가 다운이 돼서 그 사각지대를 보여줄 수 있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폭스바겐 골프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려면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차량 메뉴로 갑니다. 메뉴로 가서 여기 외부에서 미러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후진 기어에서 미러 내리기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켜놓습니다. 자, 켜놓으면 어떤 분들은 나는 후진할 때 저 미러 내려가는 게 불편하다, 안 내려가는 게 좋은데 이걸 꼭 해놔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후진할 때 저 미러가 폴딩 되는 게 싫으시면, 그러니까 다운 되는 게 싫으시면 이 레버를 그냥 가운데 놓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놓으시고 제가 후진을 넣으면 자, 미러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그렇죠? 다시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저걸 내려가게 하려면은 요거를 다이얼을 우측으로 돌립니다. R로 돌렸죠. 자,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으면 자, 미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뒷바퀴 쪽 아래쪽 사각지대가 잘 보이게 되죠. 이러고 다시 전진 놓고 출발하면 정상 각도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저게 싫다, 그냥 저 다운되는 게 싫다, 그러면 요 다이얼을 그냥 중간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후진하다가 아래쪽 사각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메뉴는 설정을 해놨으니까 요 다이얼을 우측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내려가죠. 후진을 놨을 때만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미러 다운 옵션은 그냥 항상 활성화 해 놓으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골프 페이스리프트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변화된 부분 중에 이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도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파세대 골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사용법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편리해졌어요. 이제 테마를 일단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클래식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속도계, RPM 타코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운데 이제 트립이라든가 ADAS 그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테마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자, 여기 이제 기어 레버 표시인데 주행을 하면 얘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뒤에다 놓으니까 없어졌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 위주로 이제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RPM하고 속도가 이렇게 통합이 돼 있고 좌우측에 정보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이게 약간 스포티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바꿔 볼게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바꿨을 때 그래픽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꾸면 여기 표시만 바뀌어요. 그래서 테마는 이 정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테마 외에 요 좌측과 우측에 트립 모니터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우측과 좌측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측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 메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요 다시 위아래 커서 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뭐 평균 연료 소비량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연비가 표시가 되고, 좌측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여기 좌측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위아래 커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 뭐 평균 속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왼쪽에는 작동 온도,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여기에 이제 경로 안내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체 내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티맵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쓸 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티맵을 쓰시는 분이 있고 뭐 카카오 내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쓰시잖아요, 앱을. 근데 저는 카카오 내비하고 티맵을 사용하는데, 요 기능은 티맵에 연결했을 때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거기서 티맵을 사용하면 티맵에서 경로를 설정해서 경로 안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에 경로 안내가 이렇게 화살표로 나옵니다. 뭐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 내비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티맵만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설정은 트립 설정은 모든 테마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아까 설정한 게 여기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또 비어 있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여기서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또 트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 이제
그래픽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나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사용할 때 여기에 이제 앞차라든가 이런 정보를 표시해줘요. 거리 표시라든가. 네. 요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오는 모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립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행 거리, 그 다음에 주행 시간, 연비,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요. 요건 이제 출발부터, 내가 아까 전에 출발해서 지금 시동 켜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연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셋부터라고 돼 있죠. 이걸 제가 차를 받아서 이제 어저께 강릉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강릉 갔다가 다시 분당으로 복귀했다가 분당에서 다시 서울까지, 그래서 총 이제 한 510km 정도를 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 584km까지 늘어났는데 연비 보시면 24km죠. 네,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홀드 2 뭐 이렇게 있는데, 오토홀드는 뭔지 다 아시죠? 오토홀드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에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스탑앤고 기능이랑도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에코 모드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컴포트로 바꾸면 이게 D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 S 모드로 바뀌고, S 모드에서는 변속을 좀 더 늦게 해요. RPM을 더 많이 쓰면서. 컴포트는 그냥 일반적인 모드. 에코가 되면은 변속을 좀 최적으로 연비 효율 위주로 변속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주행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타력주행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으로 쭉 가다가 저 앞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감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크루징을 할 때 악셀을 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에코 모드에서는 요 2라고 써 있는 단계에서는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면서 달리던 관성에 의해서 타력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주행 같은 거 좀 평탄한 도로,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주행할 때는 요 2 모드를 이용해서 타력을 이용하면 좀 더 연비를 더 좋게 운전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해 보니 그냥 컴포트로 편하게 타셔도 연비 되게 잘 나와요. 굳이 에코에서 타력 쓰다가 다시 악셀 밟았을 때 기어 딱 들어가고 이렇게 덜컥거리는 느낌,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컴포트 모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썬루프인데요. 지금 와이드 썬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요 햇빛 가리개는 수동입니다. 손으로 하는 방식이고, 2열 쪽에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와이드 썬루프인데 되게 와이드합니다. 근데 요거를 틸팅하거나 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터치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터치죠. 실내등도 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 여기 터치해도 되고 여기 터치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썬루프를 내가 틸트하고 싶다, 뒤에만 세우고 싶다, 그러면 요 슬라이드의 끝쪽을 한번 터치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썬루프가 이렇게 틸트가 됐고요. 다시 한번 더 터치해 주시면 이게 다시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뒤로 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열립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다시 계속 열고 싶으면, 다시 닫고 싶으면 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반대로 한번 했다고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다시 한번 더 해야 뒤로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로도 가능한데, 제일 반대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틸트 됐다가 닫혔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는 틸트고요. 슬라이드를 하시면 열었다 닫았다, 중간에 멈추시면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 요것만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이제 에르고 액티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전동 요추 조절도 되고요. 조수석 시트는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전동식이 아니에요. 운전석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동이 아니라 에르고 액티브 시트라서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타고 내릴 때 시트를 뒤로 밀었다가 또 앞으로 당겨줬다 하는 이지 억세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버튼 요 옆 맨 끝에 요 버튼, 특이한 버튼이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마사지 시트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마사지 시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되게 약해요. 그냥 약간 이 전동 요추 조절 기계를 약간 위아래 전후 이렇게 좀 약간씩 천천히 조정해줘서 약간 피로감을 줄여주는
좀 오래 운전하다 보면 몸이 좀 뻑적지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요추 받침 부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마사지 시트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약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아요. 이제 강릉 갈 때도 약간 오래 운전해서 허리 아프다 이럴 때 한 번씩 눌러주면 나름대로 조금 허리가 좀 풀어지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 레버인데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하게 레버가 작아져 있어서 컴팩트해서 이 주변이 되게 허허롭습니다. 약간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느껴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고, 여기에 이제 C타입 USB 충전기랑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무선 아니라 유선으로 연결할 때도 이걸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거잭 12V C거잭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요거 없는 차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결하려고 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C거잭 단자가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요. 요 컵홀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약간 텐션이 있어 가지고 딱 컵을 꽂으면 얘가 잡아주게 돼 있어서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기계식 기어 레버처럼 이런 식으로 그 방향대로 하시면 D 들어가고, 한 단계 누르면 N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R 들어가고, R에서 D로 한 번에 가도 됩니다. 끝까지 밀어주시면 가고, 그 다음에 D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자 D가 들어갔잖아요. 레버를 앞으로 아래를 한 번 더 당기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S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D 모드 갔다가 S 모드 갔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수동 모드는 이 레버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헤드 시프트를 조작하시면 이제 수동 모드로 주행하면서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고, 수동 모드로 전환했다 일정 시간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자동 모드로 전환이 되고, 혹은 내가 바로 자동 모드로 다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우측 패드 시프트를 당기고 일정 시간 동안 한 1, 2초 정도, 한 2초 정도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이제 수동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써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폭스바겐 골프의 트래블 어시스트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트래블 어시스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차로 유지 능동 조향 보조 기능, 요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조합된 기능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기능이죠. 네, 일반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를 활성화해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까지 같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요 모드 버튼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메뉴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자, 트래블 어시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OK 버튼을 누르면 트래블 어시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거리 설정을 해놓고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속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감속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 설정은 절대적인 뭐 몇 미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깝게 설정하면 그 차에 도달하는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게, 그 다음에 제일 길게 설정하면 도달하는 시간을 길게 설정하게, 이렇게 시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를 제일 짧게 설정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 가까워지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앞차에 도달하는 거리에 비해서 도달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제일 가깝게 했다고 해서 고속에서는 다시 벌려주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노면이 미끄럽거나 이럴 때 제동거리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악천후나 이런 경우에는 거리를 좀 더 멀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트래블 어시스트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속도를 설정하려면 먼저 직접 운전을 해서 적정한 속도를 이제 맞춘 다음에 여기 있는 셋 버튼이 있어요. 이 셋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셋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위아래 버튼으로 속도를 1씩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플러스와 좌측에 있는 마이너스, 요걸 이용하면 10단위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을 누르면 10씩 올라가고 좌측을 누르면 1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80km로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요즘 차들 보면은 대부분 다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 골프에는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든 좀 독특한 기능이 하나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머전시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머전시 어시스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졸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그래서 핸들을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좀 이따가 여기 화면에 경고가 나와요. 핸들 잡으라고. 그래도 안 잡고 있으면 이제 문구가 뜹니다. 직접 조용하세요 라고. 그래도 안 잡으면 좀 기다리면 이제 경보음이 납니다. 네, 지금 경보음이 났죠. 자, 그래도 안 잡으면 지금 보셨죠? 브레이크를 한 번씩 살짝 잡으면서 이렇게 깨웁니다. 그 다음에 경보음이 심하게 나고 안전벨트를 막 조여주면서 운전자의 의식을 회복하거나 졸고 있는 운전자를 깨우도록 이렇게 하면서 경보음이 아주 심하게 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빨리 의식을 차려서 이렇게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시연은 하진 않을 건데, 이 상태에서도 핸들을 계속 안 잡아요. 그러면 주변 차량들을 감지해서 충돌을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에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를 정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게 이머전시 어시스트 기능이에요.